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D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16GB LPDDR5 모바일 D램 양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G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D램의 표준은 LPDDR5가 될 것입니다. 이 DDR 앞에 붙은 LP는 Low Power란 뜻입니다. 저전력이란 뜻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사용하는 D램은 배터리 사정상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스마트폰은 LP 계열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은 지난해 7월에 LPDDR5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16GB LPDDR5는 2세대 10나노급 12GB 칩 8개와 8GB 칩 4개가 탑재됐습니다. 이 D램은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 울트라에 탑재됩니다. 특히 삼성은 이번 16GB 모바일 D램 양산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8GB, 12GB, 16GB LPDDR5 모바일 D램 풀 라인업을 모두 구축하게 됐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16GB LPDDR5를 3세대 10나노급 공정으로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삼성이 모바일 D램에서 초격차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공정과 관련한 설명을 드릴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감지하셨을 것인데요. 이번 모바일 D램은 2세대 10나노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나오는 D램은 3세대 10나노급 제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X나노, 1Y나노, 1Z나노 이런 표현 말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10나노 1세대, 10나노 2세대, 10나노 3세대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X나노는 10나노 1세대와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1Y나노는 10나노 2세대, 1Z나노는 10나노 3세대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사실 D램은 20나노대까지는 공정을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25나노, 26나노, 27나노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10나노대로 넘어가면서 공정 경쟁이 빚어지면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가령 어떤 기업이 19나노 공정으로 DDR5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18나노 공정으로 DDR5를 생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통상 공정의 숫자가 내려가면 더 첨단 공정이기 때문에 낮은 수의 공정을 통해 만든 제품이 더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18나노 공정으로 만든 제품이 19나노 공정으로 만든 제품보다 메모리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즉 공정 숫자가 떨어졌음에도 메모리 성능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메모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낳는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처방이 나노 앞에 X, Y, Z를 붙였습니다. 가령 1X 나노는 10나노 공정대로 처음으로 진입한 때의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 제품이 19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던 18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던 1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던 간에 특정 회사가 10나노대 공정으로 진입해서 처음으로 내놓은 제품이 1X 나노입니다. 1Y 나노는 10나노대 공정 제품 중에 2세대 제품, 그리고 1Z 나노는 10나노대 공정 제품 중에 3세대 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Z 나노가 10나노대 공정 중에서 가장 최첨단 공정을 통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공정을 표시할 경우 생산되는 제품이 공정에 준하는 성능이 담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공정 수준을 더 두루뭉술하게 X는 1세대, Y는 2세대, Z는 3세대 등으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의 숫자에 현혹돼서 제품 성능이 중요시 되지 않는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D램 제품은 10나노급 공정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운드리는 7나노, 5나노가 최첨단 공정이니까 D램보다 더 공정 수준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나노 공정 기준이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이 트랜지스터 모양 자체도 다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는 지느러미 모양의 피펫이죠.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회로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낸드는 수직으로 적층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사실 몇 나노 공정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D램도 저장 공간 한 셀에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 하나가 쌍으로 들어갑니다. 구조 자체가 파운드리와 다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말하는 몇 나노 공정과 메모리에서 말하는 몇 나노 공정은 모두 숫자로 말하지만 사실상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D램이 10나노로 만들고 파운드리는 7나노, 5나노로 만든다고 파운드리가 공정이 더 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같은 파운드리 공정 내에서도 인텔과 삼성에서 말하는 7나노 공정이 5나노 공정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인텔 소식입니다. 니케이에 나온 기사인데 인텔이 5G 이동통신 기지국용 칩을 내놓고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겠다고 야심찬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그 에릭슨, 노키아 등 유럽의 통신 장비 회사들과 손잡고 하웨이의 대항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인텔이 제시한 시장 점유율 목표인 40%는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니케이도 인텔이 퀄컴과 그 영국의 설계 자산업체 ARM과 비교할 때 스마트폰용 칩 시장에서 밀리고 있고, 그리고 AMD와의 CPU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인텔이 그 5G 기주국용 칩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릭슨과 노키아는 그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거나 미국의 브로드컴 같은 회사의 칩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그 하웨이는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고 TSMC의 생산을 맡겼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5G 칩 설계와 제조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인텔이 에릭슨, 노키아 등과 얼마나 내밀하게 협력이 강화될지에 따라서 5G 칩 시장에서 인텔의 전망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인텔의 이번 결정에는 하웨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 입김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텔의 향후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